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 없이 홀로 예쁜 공주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 없이 딸을 키우게 된 이유는 남편이 불과 1년 전 저와 딸아이를 두고 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것도 저희 예쁜 딸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다가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직업이 소방관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남편이 죽자 그런 남편의 보상금과 연금을 노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이 어린 시절 남편을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놓고 남편의 부모랍시고 뻔뻔하게 나타나 남편의 보상금과 연금을 누리려 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기 좋게 제대로 큰 벌을 받게 되었지만요. 남편이 떠나고 저를 도와주러 나타난 의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전 저희 딸까지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방관으로 일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월급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었고 비록 많이 힘들고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한 직업이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이 멋있게 느껴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4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거쳐 서로 좋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욕심 없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만에 저희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임신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고요. 여보, 나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임신 3개월이래. 이러고 따르면 우리 예쁜 아기를 볼 수 있다고. 우와, 정말이야? 당신 정말로 임신했어? 야, 신난다. 나도 이제 아빠다.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우리 아이 낳으면 누구보다 좋은 엄마 아빠 돼서 정말 잘 키우자. 다른 건 나 필요 없고 건강하고 씩씩하기만 자라게 하자.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하지? 아직 아이 태어나려면 멀었는데 벌써 아이 이름부터 고민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건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지. 사실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 놓았던 이름이 있거든. 어떤 건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아들이면 민혁이, 딸이면 지수라고 하고 싶어. 이름이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그 이름이 멋지고 좋아 보여서 막연하게 그 이름으로 했으면 했어. 더? 당신도 참 그런 싱거운 말이 어디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일단 나도 되도록 당신이 말하는 이름으로 해서 잘 고민해볼게. 알겠어. 나 지금 너무 신난다. 내가 아빠라니 정말 꿈만 같아. 여보, 우리 이대로만 쭉 행복하게 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 그러자. 우리 딱 지금처럼만 살아. 사실 남편이 저희 임신 소식에 유독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식이 많은 화목한 가정을 꿈꿨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남편은 외롭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하며 시아버지 손에 혼자 키워줬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빚을 져 사기까지 치다가요. 결국 나중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까지 했다고 하였죠. 그래서 남편은 엄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면 시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했던 분이라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며 남편을 잘 키우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그리워했었는데 남편과 결혼 후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생겨 저에게 새로 부모님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었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있으신 데다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아버지를 찾아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한다며 미안해 하셨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상한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늘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임신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남편을 어린 시절 버리고 간 시어머니란 사람이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아들, 잘 지냈어? 네가 소방관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다. 이제야 가까이서 이렇게 창성한 우리 아들 모습을 직접 보네. 결혼해서 가정까지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어미로서 안심이 된다. 나 키우기 싫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데. 그리고 누가 내 엄마야? 당신 같은 사람 내 엄마라 둔 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넌조나 청부 오해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 버리고 온 거 절대 아니야. 그때 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네가 어려서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아빠가 날 너무 못 살게 괴롭혔다. 매일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네 엄마가 사실 네 아빠한테 맞기까지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건 네 아빠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듣고 있어서야. 네가 잘 사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니까 네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더라. 보자 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그때 어리다고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매일 술 먹고 아빠 붙잡고 행패 부렸던 건 당신이었고 나한테 짜증내면서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나 때렸었지.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빚까지 지고 사기쳐서 돈 떼먹고 도망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떠나고 몇 년은 당신 빚쟁이들 때문에 아빠랑 나랑 시달리다 못해. 당신 빚쟁이들 피해 이사까지 다니며 살았어. 그래놓고 감히 고생하며 홀로 나 키워준 우리 아빠를 모욕해? 당신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고 떨어질 거 없나 하고 손 벌리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꿈도 꾸지 마. 소방관 월급 얼마 안 되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피같이 번 돈 이런 나쁜 쓰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아는 척 했다가는 당신 경찰에 확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린 놈이 어떻게 그거 다 기억했대. 알겠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들놈이 소방관 됐다고 해서 못 뜯어먹을 거 있나 해서 와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이래서 자식 낳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라니까.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남편 몰래 저에게 접근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요. 만약 남편이 없을 때 찾아와 저를 괴롭히거든 경찰에 신고해버리라고 말했죠. 남편의 말에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듯 싶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 인생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6시간쯤 지난 후에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저는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안지야. 말도 안 되네. 이럴 순 없어. 왜 우리 남편이. 남편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공장 건물에 들어갔다가 혼자만 나오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주검이 된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 나 죽어가지 마. 당신 떠나면 나 혼자 우리 아이랑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닐 거야.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에 기절하고 말았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출산을 앞둔 3달 전 뱃속에 아이와 저를 남겨둔 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망연자실해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받은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나뿐인 자식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몸이 아프시니 제대로 남편 장례식장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시아버지까지 큰일 날 상황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잠시 남편의 장례식장에 오셨다가 가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랑 저랑 두 손을 붙잡고 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계속해 남편 장례식장에 있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시아버지밖에 안 계셨고 시아버지마저 잘못되면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 대신 남편의 동료분들이 와서 저의 남편 장례식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장례식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서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뒤늦게 도착해서는 저희 남편 사진 앞에서 철퍼덕 바닥에 앉더니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젊은 나이에 왜 죽어? 왜 떠났냐고? 아들을 가지 마. 이 엄마만 두고 가지 말라고. 혹시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귀한 우리 아들.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등장에 남편의 동료들 모두 당황했습니다. 평소 남편 동료들은 시어머니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떠나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저를 잡고 늘어지려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걸 제 탓을 하면서요. 임신한 저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이 못된 걸. 우리 아들 죽은 거 다 네 탓이야.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며 분노하고 말았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장례식이 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떠난 저희 남편이 그 순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머리채를 같이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더라고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우리 남편 장례식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장 여기서 꺼지도 못하겠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남편 떠나고 이제 와서 슬퍼하면 무슨 소용인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고 가며 당신이 저희 남편 장례식에 온 진짜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죠. 아유, 이게 우리 아들 죽었다고 이랬지 어머니까지 크러쉬하네.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지금 우리 아들 죽으니 보상금이랑 연금 나 혼자 팍 처먹으려고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 죽은 장례식장에 왜 못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죽고 받은 보상금이랑 연금 저랑만 하고 싫어서 저것이 이렇게 제 아들 죽자마자 제 시어미를 콸시합니다. 저게 저렇게 악독한 것이에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으로 저희 남편 장례식에 찾아왔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남편과 보상금과 앞으로 나올 연금을 노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우리 남편 7살 어렸을 때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남편 죽으니까 찾아와서 엄마 타령이야. 당신 우리 남편 키울 때 매일 술 먹고 아버님 없을 때 우리 남편 신경도 안 쓰고 때리고 괴롭혔다며. 그러다가 키우기 싫어서 우리 남편 버리고 빚만 잔뜩 지고 도망가 버렸다나. 그래놓고 당신 우리 남편 죽으니까 보상금이랑 연금 노리고 찾아와서 이러는 거. 내가 그 시커먼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죽었는데 뻔뻔하게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자기 아들 죽었는데 보상금 받을 생각에 눈 뒤집혀서 찾아온 정신나간 여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남편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왔어요. 이 못된 것, 너 정말 이럴 거냐? 그래, 이럴 거다. 불쌍한 우리 남편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사람들한테 말해야겠다. 왜? 오늘은 내가 순순히 물러난다만 너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제 말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하며 쫓아내니 남편 한을 좀 풀어준 것 같은 게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떠나고 전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 저를 남편 동료들이 부축해 주었고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났다고 제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아니란 사실을요. 저에게는 남편과 저희 사랑의 결실인 소중한 아기가 뱃속에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남편 2사람의 아이를 어떻게든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떠난 남편도 진정 원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의 순직이 인정돼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막상 임산부인 저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앞길이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나 보상금이 그리 큰 액수도 아니었고 아픈 시아버지까지 제가 어떻게든 보살펴드려야 했으니까요. 졸지에 곧 출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임산부인 제가 저희 집안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보상금과 연금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법적으로 알아봐도 저희 남편을 키우지 않고 버리고 간 시어머니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까지 연락해 돈을 내놓으라며 괴롭혔습니다. 너 당장 우리 아들 보상금이랑 연금 내놓지 못하겠어? 내 목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우리 아들 부모이니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권리가 있기는 뭐가 있다는 건데. 아줌마가 우리 남편 버리고 갔을 때부터 이미 아줌마는 우리 남편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는 거 몰라.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한 건데. 아줌마. 이게 지금 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네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기는 다 알아보는 수가 있지. 너희 집 앞에 택배 상자 보니까 네 전화번호가 딱 찍혀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연락한 거고. 이 아줌마가 진짜 그거 전부 불법인 거 몰라. 그리고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당신은 우리 남편 엄마도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걸고 넘어지려 하는 거 같은데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누구 덕분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키워주지 않았어도 지가 세상 밖에 나와 살게 된 것도 다 내 덕인데 왜 아무 권리가 없어? 그러니 당연히 나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야지. 고우라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아줌마, 우리 남편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태어났어. 당신이 낳고 싶어서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버릴 때는 언제가 어디다 보상 타령이야. 낳아놓고 기르지도 않은 당신 같은 사람들 보고 바로 무책임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남편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산 거 어떻게 보상해줄 건데? 다시 한번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벌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출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며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산부인과에 가게 되는 날이었는데 어디서부터 따라온 것인지 진료를 보고 나오는 저에게 시모가 뜬금없이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못된 것! 나한테는 나보고 우리 아들 버리고 갔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감히 지는 뒤에서 그런 짓을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리고 내 병원까지 또 어떻게 따라온 거야. 네가 내 연락을 계속 피하니 너희 집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네가 밖으로 나오기에 따라온 거다. 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남자가 너 찾겠다고 여기 산부인과까지 찾아와서는 자기가 네 임신한 아이의 아빠라고 하더구나? 뭐라고? 애 아빠라니? 우리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애 아빠가 살아있어? 너 도대체 우리 아들 열심히 일할 동안 집에서 뭐하고 지낸 거냐? 애 아빠라고 찾아온 남자가 있던데 너 혹시 바람 핀 거야? 나한테는 어미 노릇 못했다면서 아무 권리 없다고 우리 아들 보상금이랑 연금 나눠주지도 못하겠다더니 지는 우리 아들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네. 너 우리 아들 보상금이랑 연금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그 바람 피운 놈이랑 쏙 빼먹으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지? 너 우리 아들 연금이랑 보상금 받은 돈 내놔. 바람 피운 너 같은 거야말로 우리 아들 돈 받을 타격 없으니 전부 내놓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아줌마는 내가 남편 보상금이랑 연금으로 엄청난 돈을 받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거든? 그 돈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좋다. 그러면 만약에 네가 바람 피워서 네 뱃속의 아이 우리 아들 아이 아니면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나오는 보상금이랑 연금 다 나한테 주는 거다. 당신은 정말로 죽은 당신 아들보다 그 돈이 더 중요한 거지? 좋아. 만약 내 뱃속의 아이가 남편 아이 아니면 당신한테 우리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나 보상금 전부 줄게. 대신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고 뱃속 아이 우리 남편 아이 맞으면 아줌마 나랑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거야. 약속해. 알겠다. 그럼아. 남편 죽자마자 아이 아빠라고 다른 남자는 찾아온 거 보면 뻔하지. 공짜로 돈도 생기고 앞으로 편하게 살게 생겼네. 그리고 저희 아이 애 아빠라며 저를 찾는다는 남자가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와 저는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남편과 같은 소방서에서 일하던 남편과 직장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친구도 저희 남편과 불을 끄러 같이 나갔다가 현장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부상당한 흔적도 보였고 팔에는 아직 깁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픈 몸으로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희 아이를 보고 자신이 아이 아빠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훈 씨가 갑자기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명훈 씨가 저희 아이 아빠라고 했다면서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희 남편 아이고 확실한데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건가요? 그러자 제 말에 남편 친구는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만 아니었어도 연준이가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저희 남편이 죽은 게 명호 씨 탓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그때 죽은 건 불이 난 공장에서 사람 구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때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상황이라 연준이가 죽은 자세한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 저밖에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 친구는 저희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날 남편 친구는 저희 남편과 함께 4인 1조로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공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남편 친구와 구조물에 깔려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친구를
남편이 구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친구를 구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와중에 또다시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몇 분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저 같은 임산부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너무 거세지며 위급한 상황이 왔고 나중에는 불길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전부 대피를 못할 것 같아지자 남편이 남편 친구에게 사람들을 대피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자신 몸으로 불길을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 친구에게 만약 자신이 잘못될 경우 저희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한 사람들과 남편 친구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방관들이 힘들게 불을 진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을 공장 1층 입구 쪽에서 발견했는데 남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던 거죠. 남편 친구도 그때 부상이 심해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었던 시점이라 남편이 잘못되었다는 걸 정신을 차린 며칠 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빨리 움직이는 대로 저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는 화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상이 심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남편 친구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저희 남편을 대신해 아이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편 친구에게 저희 아이를 부탁했으니 저희 남편 대신 아빠 노릇을 해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남편 친구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무작정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찾아가니 제가 없어 저랑 이웃에 사는 친한 할머니에게 제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았나 보더라고요. 핸드폰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바꿔서 연락을 하려고 해야 할 수 없었고요. 연준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연준이가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에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 연준이 덕분에 얻은 목숨이니 제가 연준이 아이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집사람이랑도 이야기를 끝냈고요. 집사람도 연준 덕분에 제가 살았다며 같이 연준이 아이의 대모 노릇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재수 씨가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최선을 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때 상황에선 남편의 선택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어떻게 떠났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원 씨도 가족들도 있으시고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앞으로 치료받으려면 생활비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저희 남편과의 약속으로 굳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소방관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물려주신 재산도 있고 제가 연준이 아이 하나 정도는 책임질 능력 정도는 됩니다. 제가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거든요. 그러니 저랑 집사람이 연준이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씨,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연준이랑 한 약속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재수씨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실은 남편 떠나고 아프신 아버님도 있는데 저 혼자 아이 키울 생각에 겁이 났었거든요. 저 혼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요. 앞으로는 저와 저희 아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준이 아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추슬러지자 저와 남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아줌마, 이야기 잘 들었지?
이 뱃속 아기 우리 남편 아이고. 명훈 씨가 우리 아이의 애아빠라고 말했던 건 우리 남편이랑 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랑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내가 당신 이번에는 정말로 경찰서에 스토커로 확 신고할 거야. 알겠다.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이제 됐냐?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민망한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며칠이 안 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아닌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소방관인 아들이 죽고 받을 보상금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저희 집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찾아와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재벌은 못 고치고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팔아 돈을 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오래전 연을 꿈고 살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에게 속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희 사정을 듣자 시어머니의 빚쟁이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자리를 떠났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는 죽은 저희 남편을 걸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제대로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자 남편 친구도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여기저기 빚을 지며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감방에도 몇 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다시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해 사기칠 생각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혹시 몰라 시어머니를 보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이미 저희 집에 찾아온 빚쟁이들에게 연락처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줄 게 있다며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시어머니의 빚쟁이들을 오게 할 생각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보상금을 나눠줄 생각에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당일 시어머니가 온 곳은 경찰서 근방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만나러 나가는 곳에 혹시 몰라 남편 친구도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이 나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선물이라니. 도대체 뭘 주려고 날 직접 보자고 한 거냐? 우리 아들 보상금을 나에게 나눠주려고 부른 건가? 아, 네가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나에게 효도를 하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제가 시킨 딸기 주스를 시어머니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죠.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선물 줄 거 있다고 해서 나왔더니 아버지 없는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무 죄가 없어. 죽은 우리 남편 이름 팔아서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빚쟁이들 우리 집에 쳐들어오게 만들었으면서 당신 입으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란 사람 양심이 있긴 한 거야. 빚쟁이들이 벌써 너희 집에 찾아간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러게. 내가 말할 때 진작 돈 좀 나눠줬어 봐라. 내가 이런 일을 벌였겠냐? 이건 전부 네 탓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렀으니 나한테 네가 주겠다고 한 선물은 줄 거지. 나 지금 기분도 나쁘고 그만 가봐야겠으니 당장 선물이나 줘라. 그거 먹고 나도 그만 가봐야겠다. 그래. 당신이 말한 선물 당연히 줘야지. 내가 말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께 당신이 찾아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글쎄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시지 뭐야. 그러면서 아줌마 당신한테 소송 걸어서
우리 남편 양육비 청구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소식 전해주려고. 아버님이 아줌마가 그동안 엄마 노릇 못한 거 지금이라도 그 값 치르라고 하셔. 비록 우리 남편은 떠났지만 뒤늦게라도 부모 노릇 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아. 정말 좋은 선물 아니야. 지금 뭐라고 했냐? 얘 양육비 청구? 그러면 지금 나한테 우리 아들 보상금 나눠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양육비 청구하겠다는 그 말하려고 부른 거였어? 그래. 당신이야말로 우리 시아버지가 홀로 고생하면서 우리 남편 키우면서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양육비 내놔. 여기 우리 남편 친구분이 변호사 비용까지 직접 내주면서 아버님이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로서 인간 같지 않게 살아온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좋은 거로 효도를 한다는 말이 나와. 우리 남편한테 엄마 노릇 못한 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할 줄 모르냐고. 아니야,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혜미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소송 취한다고 말 좀 해다오. 내가 이렇게 피막. 나 좀 살려줘. 아줌마,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당신이 우리 남편은 탄짓이나 생각하고 그런 말이래. 나는 당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잘못한 거 제대로 그 대가 치르게 해줄 거야. 안 그랬다간 당신 계속 찾아와서 나랑 우리 아이 괴롭힐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한테 우리 남편 보상금이며 연금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어. 내가 이미 법적으로 전부 알아봤고. 이건 전부 우리 남편 엄마 없이 살게 한 벌이다. 나 완전 망했네. 죽은 자식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다가 내 인생 망하게 생겼어. 그리고 안 됐지만 당신한테 주기로 한 선물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 아마 내가 준 마지막 선물을 보면 정신 번쩍 들 거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빚쟁이들에게 말이에요.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페 밖에 숨어있던 시어머니의 빚쟁이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혼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도망 다니더니 너 여기서 잘 만났다. 사기치고 가지고 간 내 돈 당장 내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번에 순직한 당신 소방관한테 이름까지 받아서 돈 빌리고 다녔다며?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너 같은 건 엄마한테 차격조차 없어. 너 여기 근처에 경찰서 있는 건 알고 나온 거냐? 알아보니 너 수배 중이던데 이런 곳에 와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너 당장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 가서 너 어디 콩밥도 배 터지게 먹어봐. 그렇게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잡혀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스토킹에 제 택배 상자에 적혀있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한테 연락한 것까지 더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제가 사실 시어머니가 제 택배 상자에 적힌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저에게 계속 연락하며 괴롭힐 때부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보상금에 눈이 멀어 저를 산부인과까지 따라오며 스토킹해 스토킹으로도 시어머니를 고소해뒀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콩밥을 먹게 된 것이죠.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저희 시아버지에게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그 돈까지 계속 갚지 못한다면 더 오래 감방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카페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뒤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걱정이 되고 무서웠는데 막상 분만실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 혼자가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옆에서 남편이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왠지 모를 안도감이 힘들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분만하는 동안 남편 친구와 아내분이 밖에서 함께 있어줘 기운을 낼 수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저뿐만 아니라 밖에서 남편 친구도 아내분도 그 소식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것에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로 남편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아이를 꼭 안으면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살아생전 딸을 낳으면 부르고 싶다는 그 이름으로 저희 딸아이를 부르면서요. 우리 예쁜 딸 지수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지수 평생 지켜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만 커져, 지수야. 지수야, 사랑해. 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곁에 없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여보, 내가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을 낳았어. 내가 우리 지수 누구보다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이 잘 지켜봐줘. 당신이 우리 지수 하늘에서 잘 지켜줘야 해. 그때 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저희 딸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리고 몰랐는데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남편 동료분들도 저희 딸이 태어난 순간을 모두 기다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준 딸아이의 사진에 남편 동료분들도 안심하며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딸아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손녀딸을 안으시고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남편을 꼭 닮은 손녀딸의 모습에 감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손녀딸을 좀 더 보기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잘하시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딸아이와 저는 단둘이 살기 충분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며 직장도 얻게 되었죠. 남편 친구는 아내분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제가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나중에는 제 힘으로 제 빵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남편 보상금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면 아이를 위해 쓸 생각이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고마운 일이 있는데 남편 친구 부부가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는 당신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시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도록요. 그때의 감사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도 고맙다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남편 친구 부부에게 미안할 때가 있는데 남편 친구 부부는 받아도 되는 것이라며 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열심히 살아 성공하면 남편 친구 부부에게 받은 이 감사함을 언젠가는 꼭 갚을 생각입니다. 먼 훗날 딸아이가 커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제 딸아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빠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자랑스러운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딸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떠났지만 정말 많이 딸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훌륭한 아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도 늘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저희 아이의 멋진 아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남편을 그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